자, 그러면 어떤 소금이 정말 좋은 소금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소금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좋은 소금의 기준 중에 하나를 저는 깨끗함을 아마 생각을 해봤어요. 깨끗함. 이건 정확하게 청결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청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바닷물이 오염이 됐어요? 아니면 오염이 안 됐어요? 심지어 바다에 다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중금속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전 사고가 나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정말 많습니다. 납이나 수은 이런 것들이 소금을 엄청 굽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게 녹아내려요. 우리 자석봉이 한 이 정도 되는 가우스가 아주 센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 곡식들 있잖아요. 고춧가루 같은 거나 가루 빻은 것들 하면요. 쇳과라 묻을까 안 묻을까요? 묻는 게 되게 많아요. 아무튼 깨끗한 게 되게 좋아요. 바다 200m 아래로는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 그 미네랄 소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정말 아래에서 끌어와요. 이 해양 심층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바다 아래에 있는 물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바닥 밑에 있는 물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바다에서 200m 밑에 부분을 해양 심층수라고 해요. 그 밑에 더 내려가서 한 500m 정도에 있는 물을 꺼내와서 그 바닷가 연안에서 5km 지점에서 꺼내와서 수심은 한 500m, 600m 사이에서 꺼내와요. 꺼내와서 그 물을 가지고 분사식으로 해서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미네랄 소금이에요. 이 소금인데 한국의 이 심층수는 육지에 존재하는 오염과 세균으로부터 방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서 누가 배를 타고 가다가 50m 밑에 안 내려가냐?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런데 물론 엄청 무게가 있는 것들이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염 물질이 밑에 내려가기 전에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쓰레기가 다 내려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끌려가나요? 끌려 육지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위에 있는 물이 아래까지 가는 데는 그린란드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한 4,00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서 우리가 먹는 이 소금은 4,000년 전에 있었던 물의 소금이라고 한 2,000년에 3,000년, 4,000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소금이에요. 검사를 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불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코치현의 경우에 이 해양 심층수를 5년 동안 매일 500톤 정도를 취수하였었는데요. 여과장치에 걸린 침전물의 총량이 기가 막히죠. 1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하루에 500톤이에요. 500톤. 근데 만약에 우리 위에 있는 물을 해봐요. 하루에 엄청나게 하루만 해도 이거는 5년 동안. 물론 이 세상에는 완전하게 깨끗한 건 없겠지만 거의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 깨끗한 거예요. 완전히 무슨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냥 5년 동안 하루에 500톤을 취수해서 그 여과를 걸르는데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찌꺼기. 그 약간 침전물들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에 있는 물 해봐요. 얼마나 많을까요? 500톤 양만 가도 다 막힐 거예요. 청소를 계속 해줘야 돼. 매일 청소하든지 한 달에 적어도 몇 번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몇 번 아니면은 정말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일반 해수의 경우에는 일주일만 사용해도 필터가 막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럼 차가워진 바닷물은 그 무게로 인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바다 들어가 보면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래쪽은 변질이 안 된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심층수는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심층수가 바다에 심층이 있어요. 이 심층을 따라서 지구 규모로 순환을 해요. 이 지구에 전 아시아 태평양 이쪽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표층의 물과 섞이지 않고 태양 에너지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차가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영양성의 보고예요. 여기는 거의 영양의 보물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1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우리가 다 소금 다 먹어도 거기는 항상 그물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자원이 있지만 미네랄이 정말 많습니다. 미네랄과 각종 영양이 정말 풍부해요. 해양 깊숙한 곳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광산과 같아요. 그 아래에 있는 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바닷물인과 동시에 가장 깨끗한 소금의 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염화 나트륨인 동시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다른 미네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복합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에서는 보통 미네랄이 16가지가 섭취돼요. 소금에서는 보통 86종, 90종 정도가 섭취돼요. 물에서는 한 70종 정도가 섭취돼요. 근데 소금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거기서 흡수될 수 있는 미네랄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식물에도 있지 않아? 해서 나트륨, 토마토에도 있고 칼륨 어디에도 있고 한데 거기서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세 번째, 제조 과정이 위생적이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계가 부식이 되거나 우리 뭔가 콩가루나 이런 거 빻을 때도 사실은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조 과정이 위생적이어야 돼요. 제조 과정에 이물질의 혼합이 없어야 하고요. 염전의 환경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염전들 보면 정말 개선이 시급해요. 그 밑에 보면 뭐 장판을 깔았다, 아니 타일을 깔았다, 걷어내고, 그죠? 그래서 해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증발을 시킵니다. 그냥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고 또 거기에, 그쵸? 미세먼지 투성인데 쌓이고 그냥 그런 곳에서 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미네랄의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라앉으면서 뜬물을 가져오고 뜬물을 가져오면서 사실 미네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천일염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대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좋은 소금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 바닥대 개선에서 이 소금은 부식성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벽에다 대놓으면 시멘트나 그것도 뭐지 그 철 같은 것도 부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해양 심층수나 이런 거를 하려고 기계에다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못 버텨요. 이렇게 그냥 망가집니다. 아무리 그 천하철이 좋은 스텐이 정말 많이 섞인 것들도 정말 소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용해도가 좋아야 돼요. 우리 소금을 보면 여러분 물에 한번 넣어보셨나요? 넣으면 어때요? 쫙 변하죠. 기분 좋지 않아요? 네. 뭐 어떤 연상이 되세요? 흡수가 되게 잘 되겠구나. 정말 흡수가 잘 돼요. 용해도가 좋다는 말은 음식이나 물에 넣었을 때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의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좋은 소금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